1970년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 스타링크, 스페이석스, STARLINK처럼 수천 개의 위성이 아닌 충남 금산에 세워진 단 하나의 거대한 위성 안테나. 그것은 전쟁의 폐허 속 고립된 나라를 지구 반대편과 이어주는 기적과도 같은 생명줄이었습니다. 이 위태로운 첨단 기술을 감독하기 위해 파견된 미국인 통신공학 전문가 에블린 리드 박사.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복잡한 외국 장비 앞에 선 경험 없는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들. 과연 이들이 24시간,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하늘의 길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것은 단순한 통신시설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세계 무대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의 절박한 외침이자 국가의 미래를 건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기술에는 늘 그림자가 따르는 법.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첫 국제 생방송을 앞둔 어느 날 지구국의 심장부에서 붉은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에블린 박사의 분석으로는 시스템 마비 직전의 최악의 상황. 이제 막 열린 하늘길이 다시 닫히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외국 전문가의 도움은 당장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어깨 위에 국가의 명운이 걸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 절망과 함께 기묘한 결의가 스쳐 지나갑니다. 과연 경험 없는 젊은 엔지니어들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늘길을 다시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세계를 향해 내디딘 대한민국의 첫걸음, 그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아무도 몰랐던 그날의 긴박했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 이름은 에블린 리드, 위성통신 시스템 엔지니어입니다.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의 선도적인 통신연구소에서 일하다가 국제통신위성기구인 인텔셋과의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곳 대한민국 금산위성지구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 공식적인 임무는 각 개국한 이 지구국의 운영 시스템 안정성을 평가하고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었죠. 솔직히 말해 금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논밭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거대한 파라볼라 안테나의 위용은 대단했어요. 저 멀리 태평양 상공의 인텔셋 위성을 향해 뻗어 있는 모습은 이 나라가 세계와 연결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한 의구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렇게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과연 이 젊은 나라의 기술력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지구국 내부는 최신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제가 익숙했던 미국의 통제센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새 것이었고 운영 인력들은 지나치게 젊고 긴장되어 보였어요.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들이었는데 그들의 눈빛에서는 열정과 함께 경험 부족에서 오는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영어원서 매뉴얼을 옆에 쌓아두고 마치 교과서를 공부하듯 하나하나 확인하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경험 부족과 시스템의 취약성이었어요. 위성 통신은 아주 작은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극도로 정밀한 기술입니다. 위성의 위치를 정확히 추적하고 미세한 신호를 증폭하여 송수신하는 과정은 고도의 기술력과 숙련된 경험을 요구하죠. 그런데 이곳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실무 경험이 부족했고 시스템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예비 시스템이나 오류 복구 메커니즘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스페이스X, 스타링크, 스페이석스, STARLINK 같이 수많은 위성들이 서로 백업해주고 AI가 알아서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연결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였죠. 저는 제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매일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제 노트에는 수동 위성 추적 시스템의 잠재적 오류 가능성, 비상전력 시스템 용량 부족, 핵심 장비 예비 부품 부족, 운영 인력의 위기, 대처 능력 검증 필요 같은 코멘트들이 빼곡히 쌓여갔습니다. 초기에는 제 지적에 대해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다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어요. 자신들의 노력과 성과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불만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들의 다른 면모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경험은 부족했지만 배우려는 의지와 열정은 제가 만난 그 어떤 엔지니어들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흘려듣지 않고 밤을 새워 관련 자료를 공부하고 토론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영어가 서툰 엔지니어들은 사전을 찾아가며 필사적으로 원서 매뉴얼을 독파했고 서로 아는 지식을 공유하며 스터디 그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책임감과 협동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산 위성지구국을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눈과 귀를 책임지는 국가적인 상징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아주 작은 신호 이상이나 장비, 오류라도 발생하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자기 일처럼 달려들어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한 번은 야간에 위성 추적 시스템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퇴근했던 엔지니어들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밤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복구 작업을 벌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피곤함보다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물론 여전히 불안 요소는 많았습니다. 가끔씩 국제회선 연결이 불안정해지거나 기상 악화로 신호 수신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지만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놀라운 집중력과 임기응변으로 그 위기들을 아슬아슬하게 넘겨왔습니다. 그들은 매뉴얼에 없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부족한 부품을 자체적으로 수리하거나 개조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 위험 부담이 큰 방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든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영 인력의 높은 학습 의욕 및 문제 해결 능력, 강한 책임감과 협동심 기반의 운영 체계, 표준 절차를 벗어난 창의적 문제 해결 사례 관찰됨. 제 초기 평가가 너무 성급하고 편협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분명 제가 아는 방식과는 다르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 첨단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진짜 위기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과연 예측 불가능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이들이 지금처럼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속에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놀라운 학습 속도와 헌신에 대해 조금씩 인정을 하게 될 무렵 제가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었어요. 타이밍마저 최악이었죠.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중요한 해외 순방 연설을 위성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송을 넘어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중요한 외교적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생방송 시작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최종 점검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메인 송신 시스템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되었어요.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노이즈가 끼기 시작했고 위성 신호 강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통제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엔지니어들이 다급하게 시스템을 점검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해. 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어찌된 일인지 백업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지적했던 예비 시스템의 취약성이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대로라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끊기는 국가적인 망신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급하게 인텔셋과 장비 제조사에 비상 연락을 취했지만 시차 문제와 기술적인 복잡성 때문에 당장 해결책을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들 역시 원격으로는 원인 파악이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생방송 예정 시간은 점점 더 가까워져 왔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는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와 상황을 독촉했습니다. 통제실 안의 젊은 엔지니어들의 얼굴에는 핏기가 가시고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전문 지식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장비 고장이 아니라 시스템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에서 기인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단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 책임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죠.
팀장님, 현재로서는 원인 파악도 어렵고 복구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무리하게 시스템을 건드리기보다는 일단 방송 연기를 공식 발표하고 안정적인 복구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한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은 팀장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응시하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리드 박사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팀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시간이 없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한다. 매뉴얼에 없다고 안 되는 것은 없다. 우리의 머리와 손을 믿고 직접 길을 찾아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뉴얼에도 없고 원인도 불명확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그것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생방송을 몇 시간 앞두고?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아니, 도박보다 더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시스템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팀장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각자 맡은 영역에서 미친 듯이 문제 해결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팀은 밤새도록 수천 페이지짜리 회로도를 뒤지며 오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했고, 어떤 팀은 직접 납땜인두를 들고 장비를 분해하며 부품을 테스트했습니다. 또 다른 팀은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는데 위성 신호의 미세한 패턴 변화를 분석해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통제실은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가고 때로는 좌절감에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누구 하나 포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고 작은 발견이라도 있으면 함께 기뻐하며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조직과도 다른 묘한 유대감과 집단적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들의 성공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고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들의 저 비합리적일 정도로 강한 의지와 집요함이 혹시나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전문적인 지식과 그들의 예측 불가능한 방식 사이에서 깊은 혼란을 느끼며 숨막히는 카운트다운이 계속되는 통제실 한쪽에서 그들의 사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생방송 시작 시간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통제실 안의 공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았어요. 엔지니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시스템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거의 해체 수준으로 분해했던 핵심 송신 장비를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다시 조립하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급조한 부품들이 연결되고 임시로 작성된 코드들이 입력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엔지니어링 원칙에 어긋나는 위험천만한 작업의 연속이었죠.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5분 전입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손놀림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마지막 케이블이 연결되고 최종 점검 코드가 입력되었습니다. 그리고 팀장의 지시에 따라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시스템 재가동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통제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제발. 쨍하게 맑은 소리와 함께 모니터 화면에 안정적인 신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저기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죠. 실제 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송출하는 테스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신호 입력. 팀장의 지시에 따라 외부 연결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메인 스크린에 대통령의 연설 장면이 깨끗하고 선명한 화질로 나타났습니다. 음향도 잡음 하나 없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성공이다. 해냈어. 그제야 통제실 안은 터져나오는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누었고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운 그들의 얼굴에는 극한의 피로와 함께 불가능을 이겨낸 자들의 벅찬 희열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한계를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예정된 시간이 되자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은 금산 위성 지구국을 통해 전 세계로 완벽하게 생중계되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단 한순간의 끊김도 없었습니다. 아마 세계의 어느 누구도 이 선명한 화면 뒤편에서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어떤 치열한 사투가 벌어졌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생방송을 그것도 자체 기술력으로 복구하여 성공적으로 송출해낸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기술적 역량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텔셋 본부에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한국 기술팀의 능력에 찬사를 보냈다는 후문이 들려왔습니다. 금산 위성지구국은 이제 단순한 통신 중계 기지를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 자립과 국제사회 진출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최종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보고서의 내용은 초기 예상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금산 위성지구국 시스템의 몇 가지 기술적인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보고서의 대부분을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놀라운 능력과 잠재력에 대해 서술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금산 위성지구국의 가장 큰 자산은 첨단 장비가 아니라 바로 그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부족한 경험과 자원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놀라운 학습 능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함께 뭉쳐 난간을 돌파해내는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었다. 이는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데이터만으로는 결코 측정할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하고 강력한 경쟁력이다. 이들의 잠재력은 앞으로 세계 통신 기술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강국이 되었고 제가 방문했던 금산 위성지구국은 수많은 첨단 위성센터 중 하나가 되었죠. 이제는 스페이스X, 스타링크, 스페이석스, STARLINK 같은 기술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위성을 통해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씩 1970년 금산의 그 통제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두꺼운 매뉴얼과 씨름하고 부족한 부품을 손수 만들고 서로를 격려하며 불가능해 보였던 하늘 길을 열었던 사람들.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기술 발전은 바로 그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꺾이지 않는 도전 정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역시 한국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맨손으로 기적을 만들고 세계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위대한 시작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